안녕하세요. 세미나를 꾸준 남자 토크아이티의 고성 PD입니다. 요즘 AI와 HPC 워크로드가 많아지면서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속 네트워킹이 가능해진 NVMe over Fabric 기반으로 컨트롤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Shared Everything 아키텍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Vast Data Universal Storage를 통해서 Shared Everything 아키텍처가 왜 AI와 HPC 스토리지에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토리지 티어링, 스토리지 계층화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스토리지 티어링 기술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바스 데이터에서는 왜? 지금은 모든 데이터가 다 중요하고 모든 데이터가 같이 갔으니까? 네네, 예전처럼 뭐 콜드티어, 핫티어 뭐 이렇게 나눌 네, 필요가 없다? 예전처럼 이제 핫데이터, 콜드데이터 구분이 없이 모든 데이터가 핫데이터가 됐고 그리고 또 대용량의 컴퓨팅 성능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데이터가 동일하게 네. 고속 액세스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희 아키텍처는 쉐어드 에브리싱이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기존의 아키텍처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이 기존의 스케일하고 나스들이 가지고 있는 쉐어드 나싱 구조인데요. 이 형태들은 각각의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구성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드가 디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컨트롤러와 디스크 인클로저 역할을 같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캐시 코어런스를 위해서 이 노드 간에 굉장히 빈번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가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데이터 리빌딩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스토리지 오버헤드란 말은 물리적 용량 대비 내가 얼마나 많은 가용량을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건데 오버헤드가 20%라는 얘기는 내가 100이라는 용량을 갖고 있어도 실제 가용한 것은 80밖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저희 바스트의 Shared Everything 아키텍처는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DASE, DAYS라고 부릅니다. 그냥 Shared Everything이 아니라 Disaggregated한 Shared Everything 아키텍처다라고 해서 DAYS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컨트롤러하고 네. 인클로저가 완전 분리된 거죠?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분리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분리할 수 없었던 게, 분리하게 되면은 로컬 NVMe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NVMe over Fabric 기술이 나오면서 저것을 네트워크로 펼치면서도 로컬 NVMe의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기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와 디스크 인클로저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지단만 스케일 아웃을 하더라도 네. 뭐 컴퓨팅 부분을 또 이것 때문에 또 추가로 또 구매할 필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대로, 그 다음에 인클로저는 인클로저대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노드 구성의 상이해도 됩니다. 예, 서로 노드 간의 통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드 장애 시에 리빌드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도 굉장히 최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오버헤드가 단 2.7%, 내가 100이라는 용량을 가지면 거의 대부분을 다 가용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제 shared everything.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VMe over Fabric이 그런 네. 기술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네. 지금 다른 데서도 네. 이런 아키텍처로 많이 적용을 지금 변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다른 예,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제품들이 점점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NVMe over Fabric 기술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기술들을 채용한 제품들이 조만간에 어떤 시장의 주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스토리지 오버헤드도 보니까 뭐 기존에 Share Nothing 아키텍처 20% 이상인데 여기는 거의 10분의 1, 네, 뭐 네. 10분의 1이고 아까 또 이제 올프레시도 이제 QLC가 해서 내구성도 오래 쓸 수 있고. 네, 네. 결국 이것이 결국 이제 이런 유니버스 스토리지의 가성비를 좋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스 데이터는 이제 스토리지의 데이터의 하나의 큰 볼륨, 대형 볼륨 하나의 통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에서의 어떤 로컬화에서의 스토리지 관리에
필요한 뭐 데이터 중복 제거나 그런 압축, 데이터 보호, 프로텍션 같은 것들이 로컬에 대한 한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약들을 벗어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오버헤드나 여러 가지 데이터의 안정성이나 모든 것들이 장점이 네, 계속 네, 커질수록 더 좋은 그런 구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구조에서 저 컨트롤러 부분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테이트 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확장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어떤 노드가 장애가 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손쉽게 작업이 가능한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제일 아래쪽에는 그 디스크 인클로저가 있는데 저것이 단순한 인클로저가 아니라 이중화된 HA 인클로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인클로저가 단일 노드로도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VMe 패브릭 네트워킹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실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모든 솔루션들이 다 컨테이너로 굉장히 경량화된 구조로 동작을 하고요. 제일 윗단에는 실제 사용을 하게 될 클라이언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의 장점은 일단 스케일 아웃이 굉장히 원활하고, 그래서 뭐 엑사바이트 이상 확장이 가능하고, 컨트롤러와 인클로저를 독립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수용을 하고 좀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러만 늘리면 되고, 용량을 확장을 하거나 또 어떤 또 성능을 확장하고 싶으면 또 인클로저를 확장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드 간에 동일한 구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대로, 인클로저대로 서로 다른 세대의 제품들을 혼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단일 네임스페이스로 관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인 하드웨어 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키텍처를 기존의 아키텍처와 비교를 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네. 저희가 최근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이제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아키텍처가 바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컨트롤과 이런 이제 그 데이터 플레인 간에 완전 분리되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이제 뭐 CSP들도 결국 이런 아키텍처 아닙니까? 네, 실제로 클라우드의 인프라 아키텍처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이제 컨트롤러와 인클로저가 이제 한 노드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쓰다가 보니 많은 어떤 단점들이 또 부각이 돼서 최근에는 다 분리된 디스어그리게이티드 된 구조로 아키텍처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 라인, 그러니까 그 C박스와 D박스의 라인 연결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스데이터는 메타데이터 구조가 사실은 프로토콜과 상관없이 동일한 메타데이터 구조를 가져갑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장점이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FS로 저장했던 데이터들을 S3에서도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시에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부분이 사실 유니버셜 스토리지의 하나의 또 키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토콜별로 데이터의 타입이 달라지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그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메타데이터가 프로토콜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shared nothing이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존의 스토리지들은 메타데이터를 따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 스토리지 영역에 메타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영역이 같이 혼재돼서 들어가다 보니 스토리지가 대용량이 되면 될수록 메타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에서 바틀렉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SCM을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NAS 기능, NFS나 SMB와 그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토콜의 S3를 단일 네임스페이스에서 지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실제로 현재 NAS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점점점 이렇게 유니파이드 돼서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두 가지 프로토콜을 다 지원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기술은 저거를 단일 네임스페이스 쓰지를 못하고 NAS 영역은 NAS 영역으로 오브젝트 영역은 오브젝트 영역으로 분리된 네임스페이스를 써왔었는데 전 이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장을 하면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토콜로 내가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유니버스를 넣고 나서 다양한 부서마다 다양한 프로토콜 쓸 거 아닙니까? 다양한 부서마다 바로 그냥 억세서 되겠네 그냥. 그죠? 네. 네. 누구한테 또 요청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사일로가 없어지겠네, 사일로가. 네, 맞습니다. 분석할 때.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